계속 책을 읽고 뭔가 확실한 믿음을 줄 때까지 계속 책을 읽고 멘토를 찾아다니고 계속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멘토 사냥하는 거예요. 멘토 사냥하는 게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엄청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치면 나오는 아파트예요. 서울에서 최근에 지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니엘, 그걸 이제 능가하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고, 이제 거기를 제가 놀러 갔잖아요. 인스타를 보셨나 모르겠네. 딱 가니까 이미 입구부터가 다르고요. 그 관리인들이 그 프라이버시가 되게 존중하니까 이 관리하는 그것도 다르고, 주차장에서부터 차들이 이미 국산 차를 찾기가 힘들어. 국산 차를 찾으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 H 찾기 봐봐. H 어딨지? H. 싹 다 외제차에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와, 이게 딱 엘리베이터 탈 때도 방문자용 문이 따로 있고, 그 이제 입주자용 문이 따로 있고, 방문자는 이제 방문자 엘리베이터를 지하에서 타니까 1층까지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거쳐서 우리 이제 항상 경비원들 만나서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 갔는데 집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딱 가니까 역시 또 품격에 맞게 이제 와인과 샴페인과 양주, 평소에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걸 준비를 쫙 해놓으신 거죠. 음식은 똑같더라고요. 배달 음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기억이 맞아. 배달 음식 어디 가나 이제 배달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했는데 진짜 그 분위기에 취하고 그 이제 기본적인 인테리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을 짓고 살아봤거든요. 제주도에서 1년 살기도 해봐서 집도 지어보고 막 해봤지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집 짓고 안 살아요. 집 짓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내가 사서 들어가는 것보다 집 짓고 사는 게 더 싸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집 짓고 사는 게 로망이고 하지만 실제로 집을 짓고 살면 일단 짓는 게 더 싸고요. 내가 그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짓고 산다고 얘기를 하고 지어보면 내가 정말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믿고 맡길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자에게. 그럼 하자가 엄청 많아요. 그거 하자 이제 계속 1, 2년 살면서 뭐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하다가 주름 늘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요. 계속 사람 불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자들은요. 집 짓고 안 살아요. 그렇게 서울 아크로포레스트나 시그니엘처럼 그 아파트 자체 내에 수영장과 뭐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거죠.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는 거지. 이미 대리석으로. 우리는 보통 인테리어 하면 여기는 대리석하고 뭐 여기는 뭐 화이트 톤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인테리어 하려고 나름대로 나의 로망이 있으니까. 그 이제 로망들이 상위 1%에 맞게끔 보수를 하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뭐 주방 뭐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거기는 지하부터 뭐 당연히 1층 다 대리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성급 호텔급으로 다 되어 있고 그 살러 들어간데도 내가 인테리어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풀옵션이 상위 1%의 가구. 내가 깜짝 놀랐어. 제가 예전에 한번 판교에도 그 LG 옛날에 그 회장님 막 살던 그런 고급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그런 데는 진짜 냉장고 하나가 2천만 원이고 다 대리석이고 뭐 조명 이런 거 우리 진짜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이제 수입품 이런 거 식탁 이런 거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차피 최상급 1%의 브랜드 이런 거로 다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당연히 완벽하고 당연히 그만큼 비싸겠죠. 근데 부자들은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최상급으로 싹 다 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더라. 그래서 거기가 30평대인데 분양가가 30억이 넘었대요. 30평대 30억이 넘었고 지금은 뭐 한 4, 50억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렇게 집을 비싸게 샀지만 결국 그런 비싼 집들은 계속 금액이 올라가니까 지금 4, 50억 됐으니까 뭐 10억, 20억 벌써 버는 거는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단지는 그런 이제 혼자거나 이런 분들이 사는 단지였고 30평대고요. 옆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여가지고 이제 대단히 가족들이 사는 곳인데 70평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미 인테리어 하려면 제가 머리 써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자들은요.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쇼핑을 하러 가도 고민해야 되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맞죠? 뭘 사러 가도 고민해야 되고. 근데 부자들은 그런 것조차도 고민할 시간이 없고 그 고민할 시간에 돈을 더 번다. 맞죠? 골프를 쳐서 뭐 사람들하고 영어 관계를 맺던 가만히 그냥 그런 좋은 집, 애초에 좋은 집을 사버리니까 계속 뭐 단위가 억씩 오르잖아요. 억씩. 알아서 재테크가 되고 나 4천억 벌었어. 뭐 이런 거. 그냥 했는데 4천억 벌었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막. 그렇게 4천억씩 버는 사람들은 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한 개 입점시키면 5천만 원이니까 50개 입점을 시키자. 본인도 그 막 사람한테 밥 사주고 막 꼬셔가지고 5대5로 해가지고 10개만 달라 그랬대요. 10개만 주면 50% 떼주고 그 매니저 한 명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니저 월급 주고 이마트 이렇게 주고 나면 본인한테 한 매장당 600만 원이 떨어진대요. 좀 작아 했는데 그래서 10개를 받았대요. 그럼 한 달에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는 의사도 부럽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부럽지만 그분도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또 가만히 있어도 버는 세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행동을 굼뜨게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카페에 글 올렸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하잖아. 시작이 반이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게 이미 빠른 거라고. 늦었다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아니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늦었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늦었어요. 당장 뭐라도 하셔야 돼요.
행동. 왜? 우리는 아직 의식 수준이 정말 높지 않고 내 주변 환경이 5명의 평균이 난데 내가 주변 환경이 진짜 아직 5명의 평균처럼 높지가 않다면 내 생각은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생각할 시간에 뭐라도 행동을 하셔야 돼요. 뭐라도. 책을 읽든 진짜 유튜브를 편집을 하든 뭔가 알죠? 계속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래서 부자들을 만날 때마다 엄청 자극받고 와요. 그래서 그날 술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우리 직원들 알죠? 그 다음날 저 사라졌잖아요. 하루.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사람들이 저 주변에 없거든요. 왜냐면 작가님들하고도 우리가 뭐 사업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뭐 우리는 잘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막 말하면 고충이 많거든요. 그런 고충을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즉시 제가 그런 사건을 계속 만들게 되고 여러분은 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랑 비슷한 레벨을 만나거나 저보다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 편하게 그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작가님들을 제가 욕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의식성장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행동 안 해서 달라지지가 않아. 내가 미치겠다고 진짜 이 사람들 다 탈퇴시킬 수 없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알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럼 본인도 막 본인이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힘든 얘기도 하고 같이 욕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고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돼요? 또 우리끼리 힐링이 돼. 생산적인 힐링. 보통 그 앉아가지고 남편 욕하고 뭐 직장 욕하는 거는 생산적인 힐링이 아니잖아요. 그냥 변명, 핑계, 남 탓하는 거잖아요. 뭔지 알죠? 근데 우리가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생산적인 힐링을 하면서 그 위로가 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시 그러면서 또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이 어떻게 돼요? 물처럼 들어가죠. 보통 직장생활하고 힘들 때는 술이 속상해서 막 술을 먹잖아요. 속상해서 한 잔, 두 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속상해서 먹는 술인데 또 부자들은 막 그 힐링도 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업돼서 막 먹는 거예요. 업돼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버렸네요. 가버려서 간만에. 아직까지도 지금 술병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날아갈 것처럼 막 몸은 누워있는데 그래서 막 진짜 부자들은 진짜 그래서 막 진짜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그 대비니까 마약도 하고 진짜 그 맞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였죠? 한참 유행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그 맞는 거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맞는데요. 왜냐면 이 기분 좋음을 알거든요. 그 술을 먹고 기분 좋고 이 진짜 날아갈 거 몸은 막 비정상적이지만 내가 기분이 좋은 거 그런 세계가 있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돈도 많고 잘났고 한데 마약을 하고 왜 그런 주사를 맞고 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먹는 게 아니고 속상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가져봤고 알죠?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기분 좋음이 있어요. 그런 걸 유지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미 늦었다 생각할 때는 진짜 이미 늦은 거니까 자꾸 뭐 생각이라는 거 하지 말고 행동을 진짜 하셔야 돼요. 자꾸 나드러내기 하라. 나드러내기도 하는 이유도 여러분의 자신감을 올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들어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야 내가 예쁜지 못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투를 쓰고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글을 씀으로써 여러분의 그릇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말투, 여러분이 겸손한 말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여러분이 저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이렇게 찝어내지 않으면. 그런 말투 쓰지 마세요. 겸손한 말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존감 낮은 말 하세요? 이런 걸 누가 찝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멘토를 찾아가고 자꾸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을 평가받고 싶고 누구를 만나서 뭔가 여러분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돈을 들여가면서. 그냥 여러분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거 과제를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만나서 이렇게 맞아요. 하세요. 그 말이 맞아요. 그 확신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친구들은 그런 확신을 주지 않고 부모님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게 멘토가 되고 롤모델이 되고 자꾸 돈을 쓰고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답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무슨 언어를 쓰고 무슨 말투를 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꺼내고 그걸 본인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 멘토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자꾸 멘토를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버릇이에요, 여러분. 어떤 버릇? 나쁜 버릇. 멘토 사냥하는 버릇. 그러면 그 자체가요. 여러분은요 대단한 사람이고 진짜 굉장한 사람인데 그걸 순간적으로 다 알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미 다 알아. 책 읽으면 다 알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동기부여 받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알면서 본인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책을 읽고 뭔가 확실한 믿음을 줄 때까지 계속 책을 읽고 멘토를 찾아다니고 계속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멘토 사냥하는 거예요. 멘토 사냥하는 게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한 명한테 배워도 여러분이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와서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건 몰라. 또 화내고 있네. 오늘 내가 밥을 안 먹어서 화를 안 낼 줄 알았는데. 또 화내고 열받아가지고 또. 우리 의식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화를 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아서 계속 책 읽고, 계속 다이어트하고, 계속 영어 공부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세요. 작가가 됐어. 도사님한테 관점을 전환하는 걸 배웠잖아요. 독자에서 저자의 삶을 살기로 했고. 그러면은 책을 썼을 때 힘들긴 했지만 아마 이때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만큼의 성취감, 이만큼의 희열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면서 울기도 하고 정말 희노애락도 느끼면서 정말 행복도 하고 이거 쓰는 작업을 하면서 꿈도 생기고 열망도 생겼을 거예요. 그 어떤
행동과 작업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책만 쓰면 돼요. 계속해서. 자꾸 뭘 딴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딴 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또 원점이에요. 또 멘토 사냥하게 될 것이고 또 원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드러내기만 해도 여러분이 기록을 함으로써 그 기록된 글과 그 기록된 것만 봐도 충분히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기록된 거를 제가 했잖아요. how, 어떻게 할 것인지. how. 근데 how 이전에 why, 왜라는 걸 붙여야 꺼내는 작업이 쉬워져요. 왜. 그래서 그 왜라는 걸 쓰고 그 행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how가 되는 거죠. 꺼낼 때는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왜라는 걸 찾았으면 how를 붙여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찾으면 자연적으로 꺼내고 행동하고 꺼내고 행동함으로써 여러분의 처음에는 사소한 행동이 나중에는 반복됨으로써 이런 각도가 벌어지면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죠. A랑 B랑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은 이미 작가고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책 쓰세요. 책 쓰는 거 모르겠다고? 그냥 계속 그냥 쓰세요. 일단 뭔가 사례가 많아야지 나중에 책 쓸 때 빨리 쓸 수 있잖아요. 사례가 없어서 2-3개월 걸렸잖아요. 사례가 기록을 그냥 지금 하는 기록들이 결국 다 나의 책의 소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쓰다 보면 나중에 이 자료가 엄청 많게 많아지다 보면 분류만 하면 돼. 자존감적으로 분류를 할지, 여성, 여자, 뭔가 선호하는 이런 걸로 분류를 할지, 엄마 쪽으로 분류를 할지, 이렇게 살짝 분류를 하다 보면은 뭔가 양이 채워지고 조금 보태기만 하면 한 장르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은 금이라고 했죠? 이걸 그냥 혼자 기록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또 어느샌가 이걸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의식성장수로 이렇게 듣지 않는 이상은 또 까먹는다고요. 현실에 타협을 하고 계속 뭔가 바쁜 거에 중요도가 뺏기면서. 그러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걸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같은 시간이라도 보여주는 삶,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기록을 하고 인스타에 기록을 해서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이 되면 쌓여간 컨텐츠를 하나로 내가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모을 거기 때문에 카페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 글을 따로 메모장에다가 계속 모아놔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가서 모아도 되지만 제가 따로 모아놓으면 요 따로 모아놓은 것만 또 쭉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글을 계속 올려놓다 보니까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드러내기라는 단어를 거의 제가 최초로 쓰고 있더라고요. 나드러내기 연습, 이 단어를. 그래서 무슨 연습 책이 많이 나오지. 나도 나드러내기 연습이라는 책을 하나 써봐야겠다. 아이디어가 생각나죠? 그러면서 그럼 하려면 어떻게, 사례가 부족해. 근데 내가 다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후기도 다 받아놨어요. 후기 써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드러내기 연습을 해서 좋았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카페에 글 올려주셨고 제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원고로 달라 해서 다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 이런 데다가 제 나드러내기 연습을 해서 달라진 사람 이름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례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계속 끊임없이 why, how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내 목표에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튜브에서 쇼트라는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반영을 하고 틱톡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하니까 유튜브에서도 1분 미만의 동영상을 띄워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생겼어요. 그래서 1분 미만으로 찍으면 이제 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연습 프로그램이거든요. 베타 버전이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왜 실험 버전을 올려야 계속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완벽한 버전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보고 뭐 이 기능도 넣었다가 빼보고 계속 해서 베타 버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든지 초창기 때 유저가 돼버리면, 사용자가 돼버리면 그 회사 자체 내에서는 좋잖아요. 뭔가 우리 걸 사용해주고 내가 실험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노출도 좋다든지 뭐든지 하여튼 타겟이 돼서 초반에 뭔가 프로그램이 생길 때 베타 버전일 때 유저가 되고 사용자가 되면 뭔가 이득을 줘요 회사에서는. 이게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라 블로그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뭐 브런치 생길 때도 그랬고 뭐든지 초창기에 생겼을 때 사용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준다고요. 그래서 쇼트 버전이 생겼는데 이게 1분 미만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하고 싶은데 보세요. 여러분도 일부러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뭐 찍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갑자기 나드러내기 연습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기록한 것들이 유튜브 그 카페에 기록한 것들이 되게 짧잖아요. 되게 짧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뭐 20초, 30초짜리란 말이에요. 길어도 1분이 안 돼. 카페에 올린 글들이. 그래서 이거를 영상에 올려야겠다. 책으로 나오기 전에, 책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책이라는 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카페에 올렸던 글들을 근데 다 모아놨고 다행히 그래서 하나씩 다 쇼트로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쇼트를 그날 출근했을 때 10개를 찍어버렸어 또. 계속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올리자마자 막 1,000회 넘어가고요. 800회 넘어가더라고요. 부자라고 이제 제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제가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럼 구독자가 빨리 늘고 뭔가 혜택이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쇼트가 생겨도 남 얘기잖아요. 아유 뭐 그게 뭐야. 나는 지금 유튜브 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뭔가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왜? 또 준비를 하려면은 준비 과정이 복잡하게 생각되고 뭔가 복잡하거든. 근데 저는 다 모아놓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냥 보통 유튜브 안 그래도 지금 10분짜리 찍기 너무 힘든데 너무 했던 말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몇백 개 올리면 이제 했던 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탁 알아서 생겨가지고 너무 쉽게 찍고 있고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영상을 찍어놨고 그리고 너무 편한 거예요. 1분 30초 이렇게 찍기는 너무 여러분도 20초, 30초는 금방 찍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다 기회가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쇼트 이렇게 따로 내 나드러내기를 하지 않고 이런 짧은 문장들을 모아놓지 않았으면 분명히 쇼트가 와도 기회를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깨어있고 이거 기회를 잡는다는 게 이런 사소한 거에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걸 다 모아놨다가 또 이걸 책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더 쉽게 책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거, 이 모든 걸 행동으로 바꾸고 멘토사냥 그만 좀 하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상위 1% 부자 되고 싶고 정말 행복한 그냥 부자도 아니라 나쁜 부자 이런 사람도 아니라 정말 행복한 부자 되고 싶잖아요. 누릴 거 누리면서 이 누리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좋다는 걸 나누고 싶고 가족과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심지어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싶고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정말 이 한국 이 책 한 권 쓴다는 거는 영구 보존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존됩니다. 출판사에서 의무적으로 두 부를 납본해야 돼요. 영구적으로 보존되면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역사로 남고 계속 여러분이 결국 메시지가 여러분도 책을 계속 보잖아요. 후손들도 계속 책을 볼 거 아니에요. 좋은 우리 지혜를 배우는 거고 뭔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계속 독서를 더 시킬 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진짜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엄청난 삶을 사는데 지금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답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니까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 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삶이.